그 다음에 스트링 컴플리트한 랭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가스를 좀 더 살펴보자면, 가스는 아까 스크립트의 인스트럭션마다 비용을 부과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각 인스트럭션마다 부과되는 비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로 메모리를 다루는 인스트럭션들이 비용이 비싸고, 그냥 단순 연산만 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비용이 싸요. 그래서 이 게스트 테이블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연산과 관련된 인스트럭션들이라서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게 만약에 메모리를 건드리는 save랑 load 같은 명령어 라면은 가스비가 되게 커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리즈너블하게 비용을 부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테이블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되게 되고,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을 잘 생각해서 컨트랙트를 작성해야 돼요. 아니면 사용자가 이 컨텐츠 수행하는데 만약에 코드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짜져 있다면 안 내도 되는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랙트를 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게스트 피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가스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만들 때 그 트랜잭션에 여기까지 내겠다라고 하는 리밋을 정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돈을 보내면서 나는 이 돈까지만 쓰겠다 라고 하면 컨트랙트가 수행이 되고, 그 돈만큼 썼는데 트랜잭션이 안 끝났다 라고 하면 그 트랜잭션의 수행을 다 취소시켜 버려요. 그런 방식으로 정해둔 금액보다 더 많은 가스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상 머신은 EVM을 만들었습니다. EVM이 자바스크립트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면서 가스 피를 계산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 리밋이 사용자가 제시한 가스 리밋을 터치하는 순간 트랜잭션을 취소해버리고 모든 상태들을 다 되돌려놔요. 그런 방식으로 튜링 컴플리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구조는 비트코인보다 복잡하게 생겼어요. 필드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주목해야 될 건 이 논스입니다. 논스가 뭐냐면, 원래 통신을 할 때 메시지들을 막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한 번에 다 보내면 좋겠지만 보통은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패킷 단위로 이제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그걸 막 보내요. 근데 통신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 되게 불안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메시지들을 내가 순서대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서가 다르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순서를 정해놔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원래 논스입니다. 그래서 논스 값을 0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오더라도 순서가 있으니까 정렬을 하면은 올바른 순서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에 논스라는 필드를 넣어놨습니다. 왜 논스라는 필드를 넣었느냐? 이중진료 문제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에서는 UTXO를 가지고 같은 UTXO를 사용하는 두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이중진료 공격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UTXO 개념이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에서도 같은 트랜잭션을 두 번 보냄으로써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돈을 보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네트워크를 전파를 해요.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은 유효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또 실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논스를 넣습니다. 어카운트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마다 이 논스까지 증가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한번 사용된 트랜잭션은 다시 사용될 위험이 없겠죠. 왜냐하면 논스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어카운트에 논스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논스 필드와 같은 논스를 가진 트랜잭션만 수행을 하고, 수행이 끝나면은 이 논스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다시 수행될 수가 없겠죠. 이더리움에서의 이중지불 공격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같은 논스 값을 가지는 두 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파를 하면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뭘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고스트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POW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데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채굴자들이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에이지 장비, 즉 채굴만을 위해서 나온 에이지 장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에이지 장비의 효율이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얘는 채굴만을 위해서 나온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가 계속 중앙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채굴자가 중앙화되면은 노드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보안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그걸 못했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이 됐고, 그 제안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메모리 하드한 POW를 쓰는 거예요. 즉 POW를 할 때 메모리를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저런 장비들은 수많은 코어를 가지고 채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코어들이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다 라고 하면 그 메모리의 대역폭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코어가 있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혹은 각 코어마다 메모리를 다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매우 비싸집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쓰게 만들면은 에이지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늘릴 수가 있고 저런 장비를 만드는 비용이 몇 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더 늘리면은 채굴자들이 에이지 장비를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이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있을 텐데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채굴기의 비용이 더 비싸다면 저는 채굴기를 사서 채굴하지 않겠죠. 그런 점 때문에 메모리 하드한 POW를 쓰게 되고 그 메모리 하드 알고리즘이 이대시라는 알고리즘입니다. 현재적 이대시라는 알고리즘은 약 6GB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블록 생성 속도를 15초로 줄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분이었는데 이더리움은 15초예요. 그래서 인터벌이 짧아졌으니까 블록이 포크될 확률이 더 커져요. 그래서 포크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포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의 단일한 체인으로 우리가 실험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포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채굴한 게 다 포크면은 채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포크를 인정해주는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스트고요. 예를 들어 이제 0이라는 블록에서부터 여러 블록들이 만들어지는데 포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고스트에서는 어떤 걸 인정하냐면은 무조건 긴 걸 인정하지 않아요. 포크가 막 일어났을 때 이 블록 기준으로 2D, 2C, 2B라는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 이 블록의 뒤에 계속 뭔가 달리겠죠. 이런 경우에 이 1B와 1A 사이에 뭐가 맞는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얼마나 많은 블록이 붙었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헤비스트라고 하는 게 뒤에 얼마나 많은 블록이 붙어 있냐를 보는 거고 긴 것보다는 많은 블록이 붙어 있을수록 이 블록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알고리즘이 고스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는데 사실 이더리움에서 15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면은 포크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체인으로 보통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던 것 중 하나가 필드의 가스 프라이스와 가스 리밋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 하나가 트랜잭션의 가스 프라이스와 가스 리밋이라고 하는 필드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서 가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인스트럭션마다 분류되는 수수료였죠. 근데 그 가스가 바로 이더리움과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스당 얼마의 이더리움을 낼 것인가를 정하는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1가스당 뭐 0.0001 이더리움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뭐 20가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0.002 이더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스 프라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가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스 리밋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 둘을 곱하면은 내가 내 용의가 있는 전체 이더리움의 밸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어마운트가 그 사람이 보내는 이더리움의 양이 될 거고요. VRS는 이 트랜잭션의 서명 필드입니다. 이 서명을 가지고 샌더가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샌더가 트랜잭션을 보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어카운트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노이스 필드와 밸런스 필드, 잔고가 있죠. 그리고 스토리지 루트와 코드 해시가 있는데 이게 만약 컨트랙트 어카운트라면은 컨트랙트에 멤버 변수들이 있었죠. 그 멤버 변수들이 들어있는 새로운 자료 구조의 메타데이터가 들어있게 되고요. 코드 해시는 그 컨트랙트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해시 값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EOA라고 한다면 일반 어카운트라고 한다면 이 두 필드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왕 만든 자료니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장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비탈릭 부테린이 디사이퍼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비탈릭이 내한했을 때 비탈릭에게 디사이퍼 티셔츠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입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사이퍼가 이 정도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장표를 설명드리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버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앨런 튜링과 알론조 철치예요. 앨런 튜링은 많이 들어보셨죠? 앨런 튜링은 튜링 머신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알론조 철치가 앨런 튜링의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앨런 튜링은 튜링 머신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기반의 컴퓨터를 만들었었고 알론조 철치는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수학적인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냈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 앨런 튜링의 모델이고요. 이 앨런 튜링의 모델이 현대 컴퓨터 혹은 현대 절차지향 혹은 객체지향적인 언어의 바탕이 되었다면 요즘에 펑셔널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람다 캘큘러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델이 원래는 컴퓨터에 쓰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 수학적 모델이 컴퓨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쪽으로 많은 언어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절차 혹은 객체지향적인 언어들도
이 람다를 많이 도입을 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어카운트 베이스의 블록체인이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 메모리를 트랜지션으로 변경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더리움의 모델인데, 보시면은 그 모델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생겼어요. 매우 직관적이고 편하긴 하지만 모델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 복잡하다 보니까 분석이 어려워요. 반면에 람다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생겼죠. 모든 게 수학적으로 정의되고, 수학적으로 정의되다 보니까 분석이 쉬워요. UTX 모델도 보면은 이 구조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UTX 모델은 UTXO를 소비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트랜지션들이 서로 파셜 오더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펑셔널 랭귀지에서 펑셔널 아규먼트를 넣고 하는 방식이랑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또 신기한 건 알론소 철치가 앨런 튜링의 지도 교수님이잖아요. UTX 모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였고, 비탈릭 부테린이 뒤이어서 이더리움을 만들었죠. 그래서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들과 블록체인의 아버지들 사이에 약간의 유사성이 있더라.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이 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